생방송 똥기사의 수요 2시 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새해 들어서 새로 신설된 코너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첫 번째 코너 고객에게 듣는다, 그리고 두 번째 코너 고객에게 답한다. 오늘 세 번째 코너의 이름을 이 똥기사의 새몸 만들기로 정했습니다. 이 새몸 만들기를 위해서, 새몸 만들기 코너를 위해서 제가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2010년에 발간한 제가 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미네랄 대학입니다. 이 책은 미네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. 그리고 요 위에 보면 부제로 신개념 건강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. 이번에 세 번째 코너인 새몸 만들기는 이 신개념 건강법의 기초에서 앞으로 방송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. 신개념 건강법은 뭐냐 하면, 기존의 질병은 고치는 대상이다, 질병은 고치는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, 이 책에서는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다,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밀어내는 대상이다, 이렇게 다소 파격적인 내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딱딱한 변이 있습니다. 토끼똥이 있습니다. 이걸 의학적 용어로 변비라고 부릅니다. 기존에 이 변비를 고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심한 경우는 이 관장법이 있고, 좀 덜 심할 때는 약물요법이 있습니다. 이 딱딱한 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항문을 통해서 글리세린을 넣고 이 똥을 밖으로 끌어내는 관장법이 있고, 또 이 변비의 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 딱딱한 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팽창성 하제라는 약을 투입을 합니다. 팽창을 시켜서 물을 집어넣어 팽창하는 그런 원료 약을 씁니다. 이 두 번째 약은 삼투성 하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똥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장 전체에다가 수분을 유발시킵니다. 농도를 높여서 삼톱을 유발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장으로 모이게 해서, 그렇게 해서 삼투성 하제를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극성 하제입니다. 대장을 자극시켜서 대장에 물이 고이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딱딱한 변을 묽게 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이러한 하제를 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대변 연하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 세 번째와 같이 자극성 하제, 대장을 자극함으로 해서 그런 약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잠시 뒤에는 설사를 유발해서 변이 밖으로 나가는, 이 기존의 방법은 질병은 고치는 대상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다, 즉 밀어내는 대상이다, 그런 부분은 쉽습니다. 그동안 늘 똥기사가 말한 이 토끼똥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토끼똥은 그냥 두고 오늘 만드는 새로 만든 똥, 새로 만든 멋진 똥을 만들어서 굵고 이쁘고 매력적인 똥을 만들어서 이 토끼똥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. 이 토끼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똥으로, 이 멋진 똥으로 이 토끼똥을 밀어내는, 질병을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밀어내는 대상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, 이 새로운, 이 멋진 똥은 의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이거는 나 자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멋진 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, 이 똥의 원료가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식이섬유가 수분을 끌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. 내가 먹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똥을 만드는 이 장내 미생물, 이 장내 미생물은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멋진 똥을 만드는데,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, 다시 말해서 식탁을 너무 짜고 달고 기름지게 하지 않는다,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해주는, 그렇게 해서 이 멋진 똥을 만들어서 이 기존에 있는 잘못된 이 똥을, 이 변비를 밀어내는 이 부분이 신개념 건강법, 앞으로 세 번째 코너 새몸 만들기에 가장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같은 이야기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.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, 이 60조의 세포는 이 똥과 같이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.
우리 60조 세포 중에서 이 피부 세포는 내 몸에 머무는 시간은 2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오늘 만들어진 피부는 28일이 지나면 각질이 돼서 때가 돼서 밀려갑니다. 계속같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밀려가는 신진대사를 계속합니다. 또 우리 피부에 보호를 받고 있는 근육세포, 우리 팔다리 근육이나 또 내장세포들은 약 90일 정도, 3개월 정도 우리 몸에 머뭅니다. 대부분의 우리 몸의 근육세포들은 약 90일 정도, 그리고 가장 오래 산다고 하는 우리 혈액세포도 약 4개월. 물론 일부 정도 뼈라든지 신경세포는 좀 더 오래 사는 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60조의 세포는 약 4개월을 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밀려가기를 반복합니다. 자, 60조의 세포를 120일 산다 가정했을 때 하루에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세포는 약 5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됩니다. 이 세모 만들기는 5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를 잘 만들고 요거를 잘 관리해서 우리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들자.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코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첫 순서로서는 생명의 원소 미네랄 편을 준비했습니다. 이 똥은 우리 생명체가, 모든 생명체는 똥을 만들어야 됩니다. 사람도 동물도 만들어야 되고 식물도 똥을 생산합니다. 식물이 만든 똥은 바로 산소입니다. 똥을 잘 만드는 사람, 똥을 잘 만든 식물은 건강한 생명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잠시 뒤에 세 번째 코너에 설명할 이 미네랄은, 이 똥은 우리의 생명에 하루 종일 생명체가 만드는 마지막 목적물이라 본다면 미네랄은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입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, 그 속에 미네랄이 없으면 이 5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. 새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. 미네랄은 바로 생명의 원소이다. 생명의 시작점은 바로 미네랄이고 이 마지막은 바로 똥입니다. 물론 이 미네랄과 이 똥 중간에서는 많은 영양소들이, 많은 단백질, 지방, 탄수화물, 이런 영양소가 또 필요하고 또 많은 생명의 활동, 또 뇌신경 활동, 내분비 활동, 면역 활동이 이루어집니다. 오늘 첫 번째 순서 잠시 뒤에 미네랄에 대한, 생명의 원소 미네랄에 대한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